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소라고 하고요. 저는 올해 27살 93년생입니다. 전 현재 이 금호 터미널에서 이 재무 일을 맡고 있고요. 입사한 지는 딱 1년 차 된 신입사원입니다. 9개월 차죠? 네, 1년이 안 된 9개월 차. 1년이 안 된 9개월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18년 하반기 공채 때 지원을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다른 신입사원분들이 온다면은 제가 바로 위에 맛 선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라는 게 회계, 자금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업무로서는 이제 세금을 신고하고 그리고 뭐 공시 업무 혹은 이제 회계 관련된 각종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92년생 2년차 사원 양준열이라고 하고요. 지금 경영기획 팀에 있는 인사 파트에 있고요. 제가 주로 담당하는 것은 이제 급여이고 다른 인사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별이라고 하고요. 저는 94년생이고 지금 임대 총괄 업무를 맡고 있고 7년 1월 1일 입사 3년 차입니다. 임대 업무는 계약 관리나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터미널 매장들 그리고 유스케어 100여 개 매장들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ND 구성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관련된 매출을 발생시키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 3점 초중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대외 활동은 약 2번 정도 참여했었고요. 공모전도 2번 정도 참여해서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너무 면접 보는 것처럼 안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요. 편하게 말해주세요. 편하게 말한 건데요. 다른 자격증은? 아마 다들 갖고 계신 뭐 한국사, 한자, 워드, 뭐 컴활 등등의 자격증을 땄고요. 또 저만의 갖고 있는 독특한 자격증은 이제 관광통역안내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영어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먼 훗날 한 50대, 60대 넘어가지고 이제 관광 가이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미리 좀 자격증을 따놓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어요. 보통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많이 복수 전공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세에 따라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해서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은 그래도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3점 중후반 쪽에 속한다고 해주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열심히 했던 대외 활동은 광고 동아리였어요. 광고 동아리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공모전도 여러 개 나가보고 그 중에서 상을 탔던 공모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잠바주스라는 브랜드에서 진행했던 마케팅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던. 그래서 어디 내밀지는 못해요. 어디 내밀지는 못하는데 입사할 때 써먹진 않으셨어요? 네, 써먹진 않았는데 장려상 대학교 때 이제 공모전 활동을 해봤다 그 정도로 이제 어학 점수는 제가 영어 영문학과다 보니까 토익이나 영어 말하기 성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원래 그 희망했던 분야는 물류 쪽이어서 국제 물류 자격증이 CPIM이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입사할 때 아무런 도움이 없었던 그런 자격증이고요. 제가 물류 쪽으로 진로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장롱 자격증이 된 상태로 지금 저희 집 장롱에 보관돼 있습니다. 저 경영학과 전공했고요. 학점은 좋았던 편이고 공모전은 해본 적 없고 대외 활동은 봉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봉사활동 어떤 걸 하셨는지? 다문화가정 어린이 교육 봉사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갖가지 장애인 봉사 그런 것들 많이 했었고요. 봉사는 진짜 많이 했어요. 헌혈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그 경력개발 인턴을 했었고 구청 인사과에서 2달 정도 일해봤고요. 기타 자격증 한국사, 한국어, 컴활 정도 있습니다. 컴활은 몇 급? 2급 있습니다. 1급 필기.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저는 커머리 지금 컴활도 요새 따야 돼요? 컴활 컴활은 1급이 하시. 있어야 되는데 1급은 그 엑셀은 정말 좋은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엑세스는 사실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저는
저는 커말이 없습니다. 나도 정말 2급만 할 수 있는 실력이면 사실 엑셀만 잘하면은 회사에서 문제 그쵸. 없으니까. 참고로 태아 씨는 회사 와서 엑셀을 처음 받았어. 특별히 유스케어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했던 게 있는지. 준비했던 거는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닙니다. 했어요. 네.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서류나 인적성 때는 그냥 제가 스스로 했던 것 같은데요. 면접 때는 제가 유스케어를 잘 모르니까 저 사실 집 전주여서 유스케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유스케어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저 혼자서 한 약 일주일 정도 혼자서 그 유스케어 돌아다니면서 조금 그 사람이랑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면접 때 조그만 수첩을 하나 만들었어요.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시민들과 혹은 이제 가게 이 점주님들 만나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점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좀 혼자서 연구 분석했던 것 같아요. 문제로 와야겠네. 그런 걸 했어? 문제로 와야겠네. 기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나무위키에서 유스케어 검색하고 약간 한솔 씨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고향이 광주여서 어렸을 때부터 유스케어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면접 보기 전날에 유스케어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장소에 있던 에피소드들을 약간 생각해내려고 노력했었어요. 제가 20살 때 엘리시아라는 시푸드 뷔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한 2달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가장 베스트였는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쓰지를 못해서 아쉬웠었어요. 저는 없어요. 아, 근데 금호고속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 당시에 네, 버스표가 몇백 장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제가 탔던 버스표를 대학 내내 타고 다니던 버스표를 모아가지고 그런 일단 여러 가지 터미널들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어필했죠. 그러면 면접 때 티켓을 가져오신 거예요? 내가? 면접 때는 안 썼고 그 연수원 가서 입사 때 자랑했어요. 아, 나 저- 이렇게 아. 많이 탔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금호고속 들어왔다. 듣고 나서 하셨네요. 네. 아무튼 1번이 지원 동기잖아요. 지원 동기 다들 어떻게 지원 동기입니다. 사실 가장 자소서에서 어려운 내용이 지원 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회사에 구체적으로 왜 지원하게 된 이유를 쓰는 건데, 아무래도 유스케어가 저한테는 가장 좀 친했던 것 같아요. 저 광주에서 오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스케어에 많이 들릴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스케어에 정말 많은 이 복합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연극도 가능하고 문화 생활, 뭐 문화 독서, 뭐 여행 등등 많은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에겐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한번 일해 보면은 조금 더 이 회사를 위해서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이 회사와도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유스케어랑 얽힌 본인의 그런 추억. 그쵸, 저의 추억과 경험과 비전을 갖고 지원한 것 같네요. 저도 지원 동기가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유스케어에 관련된 추억이나 그것 때문에 유스케어에 애정이 생겼고 그런 애정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근로자가 되어서 직원이 되어서 직원이 되어서 더 다른 제가 가진 애정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곳을 애정을 갖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박인천 회장님 아시죠? 박인천 회장님 한번 이렇게 이름 써준 거. 제가 중학교를 금호중앙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아무 연관도 없는데 그냥 그 조금이라도 연관 찾아서 넣으려고 그거 한 번 넣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도 똑같이 쓴 것 같아요. 두 번째 문항이 입사 후 10년 내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걸 적으라는 건데 이 금호 이 터미널이 이제 이 터미널 분야에서는 거의 몇십 년 연속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 10년 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로서 아무래도 그거를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객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고객들이 유스케어에 들리면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거를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등을 많이 파악하려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 돼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때는 뭐 이런 매체라던가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유스케어 TV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유스케어에 있는 회사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어림잡아서 제가 입사 3년차 때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입사 6년차 때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입사 뭐 8년차 때는 어떤 일을 해서 10년차가 됐을 때는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런 중역이 돼 있을 중역이란다. 중요한 사람이 주요 인물이 돼 있을 것 같다. 주요 인물로 해주시죠.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될 이렇게 것이다 써라. 라는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쓰셨네요. 네. 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사원 때는 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많이 하고 잘 웃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쪽으로 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5년부터 10년까지 해가지고 전문성이랑 그다음에 주인의식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성과 쪽으로 해서 과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좀 쓰기가 어렵긴 해요. 어떤 식으로 직급 체계가 돼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일단 한 3, 4년 정도는 사원으로 있을 거고요, 오시면. 귀하가 지원한 직무는 무엇이며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역량 준비 과정 및 관련 경험을 근거로 서술해 주세요. 이거 썼을 때 저도 영업 관리직 관련돼서 그 직무 관련해서 했던 경험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대학 생활 할 때 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관련 경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영업 관리직이랑 어울렸던 내용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도 영업관리였고, 그때 당시에는 영업관리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분석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적었어요. 한국경제신문인가? 거기에서 주최했던 빅데이터에 대한 그 교육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수강을 했었어요. 빅데이터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할 수 있다. 빅데이터 한창 관심 있을 때 회사에서. 그쵸. 그때 제가 입사할 때 마침 저희 회사 사명이 4차 산업 선도였어요. 근데 4차 산업 선도에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일할 땐 도움 됐어요? 아니요, 저 까먹었어요. 빅데이터는 그냥 대용량의 데이터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입사를 하실 때 그 회사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를 마침 파악을 하셨고, 나 타이밍이 잘 맞았네요. 그걸 잘 빼가지고 썰을 푸신 거네요. 네, 그쵸. 저는 경영관리라서 뭐 인사팀 인턴한 거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OS 활용 능력 이런 거 적어요.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이를 추진했던 경험과 관련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이를 극복한 방법,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아마 4번에 다들 필살기를 적으셨을 것 같은데 필살기요. 4번이 그러라고 있는 문항 아닌가요? 한솔 씨는 4번 어떻게 뭐라고 썼어요? 저는 사실 목표 열정 생각해가지고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씨름했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여러 운동을 하고 많은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과 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 문항 안에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행동할 때가 조별과제 할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그냥 사례로 조별과제를 했을 때의 경험을 녹여냈던 것 같아요. 조별과제 팀장으로서 학점 A+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팀원들을 이끌어서 의사소통의 불일치나 그런 거를 조정을 하면서 결국 A+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지점에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쵸. 너무 이거 일반적인 이야기고 네. 다들 쓰는 이야기 아닌가 하는데 그 이야기를 쓰셔가지고 합격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취생들의 모임을 꾸려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자취생들의 모임을 하는데 도전적인 목표란 낮은 참가 비용, 많은 숫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이런 거를 수술을 했고 친구들이랑 모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다르네요. 저도 자취생 한 8명이서 맨날 같이 놀았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냈으면 그럼요. 한 대답이 됐었네요. 도전적인 목표 이게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쓰기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도전적인 거 아닙니까? 자신의 윤리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고 일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멀리서 찾지 않고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남들은 커닝을 하면서 이제 A뿔을 맞으려 했을 때 저는 제가 혼자서 이건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 해서 도덕적 신념을 지켜서 A뿔을 못 받더라도 제 실력껏 시험을 봤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원래 윤리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희생을 많이 감수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 그래서 많아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사 생활할 때 총총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기소개서 쓰면서 느꼈던 게 너무 어려운 내용을 쓰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하면서도 이거를 이 관련된 문항과 어떻게 잘 녹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